수억짜리 회사 인수할 때 회계사 붙이고 변호사 붙이고 다 하죠. 그리고 몇 달씩 검증하잖아. 근데 왜 평생 살 인생의 사업 파트너를 고르면서 맛집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만 하는 거야? 5년 뒤에 가성비를 챙겨주고 싶지 않다면 대표님, 요즘 보면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10커플 중에 5커플은 이혼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얼마 전에 재혼 상담 오신 남자분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한 거야. 근데 이혼을 하면서 돈 2억 이상을 날렸더라고요. 5년에 2억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값의 반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말 있잖아. 가성비의 5년.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5년 살다가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재산 분할이 보통 30에서 40%, 3년 이하면 10에서 20%, 10년 이상이 되잖아? 그럼 거의 반반 나온대. 그래서 5년이요, 가성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은요, 가성비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그걸 챙겨간 거지. 이혼 얘기가 나오니까 법대로 받을 건 다 받겠다, 이런 대답이 나오더래.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네요. 완전 당한 거지 뭐. 이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요, 결혼 전에 결정적인 실수 3가지 정도 했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실수가 뭔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5년 뒤에 가성비를 챙겨주고 싶지 않다면 이 3가지는 꼭 알고 계세요. 첫 번째입니다. 착함을 생활력으로 착각한 게으른 안목입니다. 결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죠. 어때? 물어보면 이 사람 착해. 착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 착한 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요, 그 착하다는 걸로 결혼을 결정해버리는 거야. 아까 그 남자분도 똑같았어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가 이거였대. 여자가 너무 예쁘고 착해 보여서. 데이트할 때 짜증 한 번도 안 내고요. 오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이러면서 맞춰주고, 부모님께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 정도면 결혼해도 잘 살겠지. 근데 냉정하게 말할게요. 연애할 때 착한 건 그냥 매너예요. 비즈니스로 따지면요, 미팅 자리에서 웃으면서 커피 마시는 수준이야. 비즈니스 할 때 착해 안 착해? 내 모습을 가리고 착해지잖아. 결혼은요, 매너가 아니라요, 실전 경영이에요. 이 남자분도 결혼 도장 찍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결혼 1년차부터요, 집안일, 육아 이런 문제에서 갈등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기분이 조금만 안 좋아도 집안일을 미루고요, 육아는 피하고, 명절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빠지기 시작하고,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도 감정 케어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야. 원래 그 모습이었는데 남자가 안 본 거야. 착하다라는 형용사는요, 경제관념이나 책임감을 단 1%도 설명해주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이 여자가 같이 살림을 꾸릴 의지가 있는지, 힘들 때 책임을 나눌 사람인지,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게 다 생활 근육입니다. 근데 대부분 남자들 이거 안 봐.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할 때 어떻게 이뻐요, 착해요 이걸로 하는 거야 그냥. 왜냐면 보기 귀찮거든. 그리고 지금이 좋아. 그냥 믿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착하니까 결혼 생활도 잘 하겠지라고. 이게 바로 게으른 안목입니다. 결국 이 남자는 5년 정도 결혼 생활하고 이혼하면서요, 재산 분할로 한 2억 이상이 날라갔대요. 그제야 이제 깨달은 거야. 착함이 아니라 생활력을 봤어야 됐는데, 근데 이미 늦었죠. 딱 그 5년을 채운 순간요, 피땀 흘려서 번 돈이요, 하루아침에 그냥 반토막 난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갈등 관리 대신 낭만만 채운 6개월의 도박입니다. 아까 그 남자분 연애 기간 얼마 정도 되는 줄 알아요? 6개월. 왜? 6개월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매일 데이트하고 여행 다니고 정말 좋았거든요. 맞아요. 행복했겠지. 근데 그 행복은 그걸로 끝이었던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하면 돈 관리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본 적 있냐?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봤대. 육아는 어떻게 나누기로 했어요? 그냥 둘이 하면 될 줄 알았대. 그럼 양가 부모님 문제는요? 했더니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한 거야. 그냥 연애만 한 거야, 말 그대로. 결국 중요한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해보고 결혼한 거야.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혼은요, 두 사람의 인생이 합쳐져서요, 합병이 되는 거야, 인생에. 수억짜리 회사 인수할 때 회계사 붙이고 변호사 붙이고 다 하죠. 그리고 몇 달씩 검증하잖아. 근데 왜 평생 살 인생의 사업 파트너를 고르면서 맛집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만 하는 거야? 찔리지 않아, 피디님? 조금 찔리긴 해. 그지? 성공
성공적으로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 보잖아요. 연애 기간을 그냥 낭만으로만 쓰지 않아요. 똑똑하게 써요. 돈 문제, 생활 방식 문제, 육아 방식, 부모 관계, 불편한 질문 일부러 꺼내. 우리가 나중에 돈 문제로 싸우면 어떡할 거야? 부모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넌 어떡할 거야? 아이 낳으면 누구한테 맡길 거야? 이렇게 가치관을 맞춰보는 일종의 리스크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 남자분은요, 갈등 생길까봐, 그리고 무서워서 분위기 깨질까봐 그런 얘기를 다 덮어버린 거지. 남자 PD님, 여자 만날 때 이런 거 물어봐? 여태껏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물어봤어요? 그런 무거운 얘기하면은 서로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다들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갈등은요 결혼 전에 안 터지잖아요. 그럼 결혼 후에 반드시 터져요. 그리고 그때는 대화가 아니라 전쟁이 되는 거야. 실제로 이 남자분도 결혼 생활 한 1년 하고서부터 계속해서 돈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대요. 육아 문제, 명절 문제, 생활 방식까지 하나도 합의된 거 없으니까 사소한 게 전부 다 갈등이 되는 거야. 근데 결혼 전에 이걸 얼마에 생활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얘기 안 했겠지. 결국은 5년을 진짜 버틴 거죠. 버티다 터졌고 이혼하면서 돈 잃고 시간 잃고 멘탈까지 무너지는 거죠. 근데 법원이 낭만을 보상해줘요? 절대 안 해주잖아. 연애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넘겼던 그 6개월 그 방치가요 결국 아파트 지분 30% 손실이라는 성적표로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연애는요 좋은 추억만 쌓으라고 주어지는 기간이 아니야. 검증하라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데이트하고 여행만 다니고 낭만만 즐기다가 결혼을 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고수익 고위험의 도박입니다. 감정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고요. 검증되지 않는 낭만은요 결국 가성비 5년이라는 그 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시스템 대신 직감만 믿는 오만함. 결국 결혼을 망하는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멘트가 있다. 저 사람은 다르다. 내가 보는 눈이 있다.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죠. 가장 위험해.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주식도 코인도 점심 메뉴도 직감 자주 틀리잖아. 다 안 맞잖아. 근데 왜 내 인생이 걸린 결혼을 느낌 하나로 베팅을 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빠지잖아? 그럼 뇌는요 필터가 고장난 상태야 이미. 단점이 보여도 어떻게?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고치면 되지 하면서 합리화하잖아요. 아까 그 남자분도 똑같은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 여자 좀 계산적인 것 같은데 이런 말 했었대요. 근데 아니야 나한텐 착해 나한테 진심이야 하고 귀를 닫았대. 그게 가장 후회스럽대요. 내 직감이 맞아 했는데 내 직감이 틀린 거지. 결과는 뭐야? 5년 채우고 이혼하고 돈 날리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해도 근데 소용이 없어요. 법원은요 여러분의 직감에 일이라도 관심이 있을까? 없어. 판결문에는 이 느낌이 아니라 혼인기간 기여도만 적히잖아. 뭐냐면 나는 줄 생각이 죽어도 없었어. 근데 어때? 법원에서는 주라고 하잖아. 그래서 가성비 5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남자의 문제는요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검증 구조 없이 결혼을 한 거야.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 안목을 의심해. 그래서 결혼 전에 시스템을 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의 경우 각자의 자산, 부채, 소비 패턴을 일단 공개해요. 그리고 관리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갈등은 싸우는 방식이 같은지 회피형인지 폭발형인지 점검을 하죠. 부모님은 어떻게 해? 양가 경계선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거를 미리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육아 커리어는 어떻게 해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이런 검증이 없잖아? 그럼 결혼은요 1+1을 5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만드는 계약이 됩니다. 정리하면요 결국 나는 사람을 볼 줄 안다. 이 말이 어떠냐? 결혼을 망치는 거야. 결혼은요 감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조로 하는 거예요. 구조로. 5년 뒤에 가성비를 털리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부터 직감을 버리고 시스템을 짜세요. 이혼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보면 나이 40이 넘어서 있어. 이러면 답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잔인하다면 잔인할 수 있지만 요즘 세상이 부모님도 못 믿는 세상이다 하잖아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예전 시대에 엄마 아빠는 없이 살아도 오다 가다 만나서 다 믿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같이 살고 있는 여자 남자도 못 믿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혼 자체는 미친 짓이 아니에요. 검증 없이 들어가는 그런 결혼이 미친 짓이 되는 거야. 착해 보여서 믿고 지금 행복해서 덮어두고 나는 사람을 볼 줄 안다는 이 직감 하나로 이걸 결정하잖아요. 그 대가가 5년 뒤에는 재산 분할 30% 줘야 되는 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간단합니다. 착해 보이면요 생활력부터 보세요. 통장 공개 다 하란 얘기야. 지금 좋잖아요.
귀찮아. 미래 얘기부터 꺼내. 아이 어떻게 키울지, 돈 어떻게 할지, 생활비 어떻게 쓸지. 그리고 내 안목이 맞다 싶잖아요. 객관적으로 검증해봐.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보여줘봐요. 귀찮고 번거롭고 이 좋은 분위기를 깰 것 같아도 그걸 안 해서 나중에 인생 박살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지금 결혼이 막막하고 답답해. 버티면 안 돼요. 직감으로 버티지 마세요. 설계하고 검증하고 대비하잖아요. 그럼 결혼은 지옥이 아니라 시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